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9번째 책 장자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책 이름도 장자고 철학자 이름도 장자지. 지금 BC 369년에서 BC 286년까지 살았던 분이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2500년 전 그런 철학자다. 그런데 놀라운 게 2500년 전 철학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철학이 있다. 어떻게 보면 250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도 되겠지.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 철학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있다. 지금 이 오늘 공부할 부분은 장자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유형적 목적이 되겠지. 유형적 성취. 돈을 많이 번다든지, 높은 자리에, 뭔가 높은 자리라는 그런 유형적 성취. 권력이지. 그런 어떤 드러나는 듯한 형태가 있는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니까, 자신의 성취가 드러나니까, 삶의 목적, 삶의 목표로서 명확할 수는 있긴 하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의 성취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쉽게 명예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형적 성취야. 무형적 성취. 무형적 성취는 형태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지. 자유라든지 정의를 위해서 산다든지 평등을 위해서 산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철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잘 알겠지만 장자는 노장 사상의 대표 철학자로 노장,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오해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해서 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야. 무의. 억지로 이 위자가 인위적인 위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없애는 무의 자연을 주장한 철학자지. 우리 특히 현대 사회에서 억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드디어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무의 자연이 2500년 지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이번 장자 책은 어,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공부해 볼 건데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왜 장자란 책이 한 번은 평생 한 번을 읽어야 하는 책인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하자. 좀 키우고 장자 도초편 무적과 지화가 이제 등장해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 만족하지 않고 유형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 지화. 지화는 조화로움을 아는 거지. 그 무적과 지화 두 사람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무적은 지화에게 사람들은 명성을 찾아 열중이고 이익을 찾아 나서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법이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일단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와 무리를 짓고 무리를 지으면 모두 칭찬하고 이처럼 칭찬하면 그는 항상 대접받는다. 그러므로 이는 남들이 존중하고 대접을 해주며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방법이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많지. 그런데 당신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음, 지화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인가? 오히려 지혜가 있지만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인가? 게으른가? 어리석은가? 또는 게으른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당신은 어리석은가? 아니면 게으른가? 왜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너무 올바른 길만 찾다가 음, 무형적 성취, 정의나 자유, 평등 이런 철학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찾다가 부와 명성의 이점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하고 지화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지화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자, 재심은 2에서 지화가 무적의 생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다. 지화는 이렇게 답했다. 이제 부자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지 동시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부자들을 세상에서 뛰어난 군자라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줄로 착각한다. 그 부자가 돈 많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뛰어난 군사라고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하는 줄 안다. 착각한다. 들은 부자들이지. 단지 이익을 쫓을 뿐이고 표준도 없다. 여기서 표준은 철학적 가치,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지. 그건 아무 기준도 없다. 아무 철학이 없다. 그냥 돈만 이익을 쫓는 거다. 세상이 어떤 철학을 갖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돈만 벌면 되지. 이는 다만 세태의 흐름과 시비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이며 철학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이익을 위해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가장 고귀한 자연의 큰 진리를 버리고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대로 이익을 쫓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래 살며 몸을 편안히 두고 자연의 도리를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슬픔이나 쾌락의 위안, 불안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단지 이익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무의제한으로 일어나는 큰 원리를 알지 못한다. 노장사상의 대표적 생각이지. 무의제한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감으로써 얻는 큰 원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자와 같은 높은 집이 천하의 거대한 물을 얻게 되더라도 근심과 걱정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음, 뭐 대통령이 돼도 근심이 없는 건 아니지. 재벌집 회장이 돼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무족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 다시 무족이 말했다. 보통 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로운 법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뭐 비싼 것, 명품들을 살 수 있겠지. 세상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람들을 돈으로 써서 돈으로 고용해서 세상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따라서 이는 지인, 여기서 지인은 아주 깨달은 사람, 아주 지혜에 통달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지인도 가질 수 없으며 성인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성인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힘을 나의 것을,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지인도 성인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또한 부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용감한 힘을 빌려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고, 그렇겠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다 돈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덕으로 자신을 현명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나라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도 군부와 같은 존엄성을 얻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깊은 지혜를 배우지 않고도, 공부하지 않고도, 공부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음악, 즐거운 경험, 아름다운 음악이나 즐거운 경험이나 훌륭한 맛과 권력이 꼭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실제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마찬가지지. 공부하지 않고도 너무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이다. 뭐 돈의 돈의 편리함,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스승을 기다려 배우지 않고도 스승을 기다려 배우지 않고도라는 얘기는 뭐 공부하지 않고도 그런 뜻이야. 셋 다 같은 뜻이지. 다른 사람의 깊은 지혜를 배우지 않고도 실제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다 같은 말이다. 뭐 이번 스승을 기다려 배우지 않고도 다 같은 말.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따르고 원하지 않는 일을 피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러니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부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화가 이렇게 말했다. 기화는 음, 무형적 성취를 주장한 사람이지. 주장한 등장인물이다. 무의자연의 태도를 견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도를 위반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정도,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렇겠지. 따라서, 따라서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며 지나친 욕구가 없음으로써 구함이 적다.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다투지 않고 욕구가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않는다는 거다. 그러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투지만 이것을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 맨날 다투는데 자신을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본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본래 과도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무의자연이지? 어, 과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지나친 것을.
억지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천자의 지위를 버려도 자신이 청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빈해서 천자의 지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구하는 것을 그냥 버릴 뿐이야. 추구하지 않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천자의 지위를 버려도 자신이 청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자의 지위를 버리는 게 내가 되게 뛰어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천자의 지위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자신의 음,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더 훌륭한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청렴과 탐욕의 본질은 탐내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갖는 욕망의 정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 금덩이가 떨어져 있어. 두 친구가 그 금덩이를 같이 동시에 봤을 때 금덩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금덩이를 보고 그 금덩이를 가져서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 또는 아니면 뭐 주인에게 쏟아줄 것. 이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갖는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저 앞에 있는 금덩어리가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청렴과 탐욕의 본질은 탐내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돈에 대한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청렴과 탐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이 천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로 사람들에게 거만하지 않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거만하지 않고 세상의 부자가 되었더라도 자신의 재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나친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곧 내려놓을 것이니까 자기가 영원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뭐 우연한 기회에 그 재물을 얻게 돼서 부자가 됐더라도 이 재물이 내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다시 재물이 없어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재물이 없는 사람들을. 어차피 나랑 비슷한 사람이 될 테니까. 자, 또한 그는 천자 또는 세상의 부자라는 이익이 지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지나친 추구를 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자연과 상반되는 것을 고려해서 그것이 자신의 본래 존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으며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것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힘쓰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성권이나 허유에게 요순 임금이지. 요순 임금이 천하를 양보한 것은 천하의 어짐을 베풀려 한 것이 아니라 뭐 어지러서 요순 임금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천하의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야. 천하의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이 망가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성권이나 허유도 그 처음에 천자의 지위를 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뭐 신하나 임금이나 세상의 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유일한 본성을 생각하고 유일한 본성은 자신의 자유, 평온함, 자신의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철학 이런 것들이지.
자신의 유일한 본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훌륭해서 피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로움을 구하지 않지만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들을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단지 명예를 위해서만 이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행동할 뿐이었지 명예를 위해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랬더니 그러나 무족은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 사람이 항상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여기서 앞으로 잠깐 한 번 더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로움을 구하지 않지만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이 했던 행동인데 아주 훌륭한 지선사인가 뭔가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5천 평의 밭에서 이미 밭에서 뭐 300명분의 어떤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놔두고 어떤 사람하고 땅을 바꿨어. 황무지 같은 땅. 그래서 같은 5천 평짜리 황무지 같은 땅하고 비옥한 땅하고 맞바꿨던 거야. 근데 그 땅을 이제 뭐 엄청 열심히 개간을 해서 그 땅에서 수확량을 봤더니 아까 500명분의 식량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했던 처음 그 땅보다 반밖에 안 되는 250명분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막 놀렸겠지. 스님은 어떻게 500명분의 땅을 250명분의 땅하고 바꿀 수 있느냐. 참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스님한테 뭔가 넋두리를 했겠지.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그 땅의 주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들이 250명분의 수확량을 늘린 거잖아. 황무지를 사서 250명분을 개간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봐서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봐서는, 고을 전체를 봐서는, 마을 전체를 봐서는 결국 250명분의 수확량이 늘어난 거다.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이로움 측면에서는 손해지만 세상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이익이니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답했던 예가 있지. 그래서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 세상 사람들의 전체 이익을 이로움을 구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너무 애써서 살아갈 필요 없는 거지. 자, 다시만 자, 넘어가자. 이때 이제 무족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너무 검소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지화를 지칭하는 거지. 이렇게 지화처럼 당신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병을 앓는데 가난으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지는 않는 처지와 비슷한 일이다. 자, 이런 무형적 성취를 주장하는 지화에게 악담을 하고 있다. 그치? 악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이제 지화가 마지막으로
이 삶의 목적,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화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화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면에서 공정한 중용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이 되며 공정한 중용, 지나침을 하는 것이다. 적도에 넘쳐나는 생활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와 재물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 일이다. 어떤 부자가 세북, 북, 퉁소, 피리의 음악을 귀로 즐기고 옛날에는 음악을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해져 있었어. 뭐 임금은 뭐 15가지 악기, 뭐 삼정승은 뭐 10가지 악기. 이렇게 신분별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제한되어 있었어. 어쨌든 어떤 부자가 세북, 북, 퉁소, 피리 음악으로 귀를 즐기고 입으로는 맛있는 고기와 술을 먹으며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를 난이라고 한다. 난. 자, 첫 번째 재물의 부작용은 난인 거야. 난. 어지러울 난. 알겠지? 자신의 활발한 힘에 깊이 빠져 무거운 짐을 이거 지고 끝까지 간다면 이를 고통스러울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뭔가 나타나는 명예, 드러나는 명예지, 어떤 권세, 지위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끝까지 이고 간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거가 되고, 재물을 모으다 병이 생기고 권력을 탐하다 힘이 소진하며 삶이 윤택해지니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생기는 것을 병이라 하고, 병은 병이다. 부와 이익을 탐해 마음의 장애물에 벽처럼 둘러싸여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을 부끄러울 욕이다. 부끄러울 욕. 뭐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이라고 한다. 부를 모으고 사용하지 않으며 부를 모으는 데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익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니 이를 우라고 한다. 근심이지. 그들이 지배했을 때 강도가 들어온 것을 걱정하고 외출할 때는 도둑의 피해를 두려워하여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두려워해서 집 안에 경비원을 두고 문 밖으로 혼자 다니지 못하니 이를 왜 두려움이라고 한다. 삶이 두려워지고 삶이 근심으로 가득 차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고 병으로 가득 차고 고통으로 가득 차고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여섯 가지 지나침의 재물 추구의 지나침, 명예 추구의 지나침, 무의자연으로 벗어났을 때의 부작용이 되겠다. 6가지 부작용. 너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지나침 이런 것들이 난고 병역 부외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 같은 혼란, 난, 고, 병, 외, 근심, 두려움, 난고, 병역, 우회 6가지지. 난고, 병역, 우회 이 6가지는 세상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돈을 추구하는 재물을 추구하거나 또는 권력을 추구하거나 또는 어, 그 지나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외형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 꼭 부자들만이 아니라 그런 외형적 성취, 유형적 성취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혼란을 만나면
난고 병역 우회 중에 하나지. 지금까지 모든 부와 지금까지 축적한 부를 모두 사용하면서 난고 병역 우회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겠지? 따라서 재물과 부는 명예의 관점에서도 존중될 수 없으며 손익의 관점에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뭐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정이 이러한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의자연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지나친 유형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 때문에 정신과 몸을 허비하며 정신없이 모으기만 하니 이는 무언가 풀린 것 아닌가. 어? 자, 이 장자 도척편에서 이 삶의 목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 물론 재물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 물론 어느 정도의 재물은 필요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손을 벌릴 정도로 부와 재물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겠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친 부와 재물의 추구를 말하는 거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재물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네 삶의 목적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자, 이번 시간은 장자에 대해서 보겠다. 장자 책 이름도 장자지. 이 장자란 책이 2500년 전 책이지만 왜 현대에 와서 현대 우리들이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인지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회가 되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구해서 읽어보도록 하자. 이 장자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야.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뭐한 2, 3일 정도 조용한 어, 독서 여행을 떠나서 2, 3일 정도 읽으면 장자의 깊은 지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자, 오늘 수업은 어, 평생 한 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중 9번째 책 장자에 대해서 공부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